제가 이런 토종 씨앗이라는 씨앗의 활동가 임무로 이 시대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대물려서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마지막 세대예요, 이제는. 뭔가 이런 씨앗이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매개라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흥미나 즐거움이나 저희가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찾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씨앗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세대?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이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씨앗을 수집을 하다 보면 연령대가 80에서 90세세요. 70대 분들도 덜어 있으신데 70대 분들은 계량종을 많이 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일단은 토종씨앗을 갖고 계신 분들의 주 특징들이 일단 자급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심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자급으로 심기 때문에 그 유지가 가능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씨앗을 갖고 계신 분들이 80, 90대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수집을 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가 되는데 그 8년 전에 어르신들께만 전화만 드려봐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전화를 받더라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80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거의 90에 가까운 연세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씨앗을 계속 대물려서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는 시점들이 굉장히 이제 멀어지고 있다. 이제 근데 그 씨드림의 역할이 아무래도 그 씨앗들을 이어서 뭔가 이 씨앗들을 다시 이어줄 새로 누군가를 찾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집을 할 때는 이렇게 1년에 많게는 5지역을 또 수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줄여서 한두 가지 지역만 되게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수집을 진행할 때, 그러면 어떻게 씨앗이 있는 줄 알고 할머니를 찾아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여기는 지금 양평이거든요. 양평이라는 수집지가 결정을 내면 일단 지도를 펼쳐요. 그리고 그 지도에 면, 읍, 동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일단은 시간적으로 여유롭다면은 모든 면, 읍, 시군을 다 수집을 하겠지만 면, 읍, 동 이렇게.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20일이다, 30일이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는 뭐냐? 씨앗이 있는 동네, 없는 동네. 이거를 일단 가름을 해봐요. 그러면 일단 씨앗이 있을 만한 곳은 어딜까요? 씨앗이 없을 만한 곳, 있을 만한 곳, 가늠해 볼 수 있는 곳. 옛날에는 저희가 2008년부터 수집을 했는데, 그때 수집하신 분들은 옛날에 VJ 특공대에서 갖고 다니는 전도 엄청 큰 지도 책자가 있거든요. 이만한 두꺼운. 그거를 펼쳐가지고 시별로 다 이렇게 종이를 찢어가고 이어붙이면서 수집을 하셨다 그래요, 그때는. 근데 저희는 세대가 세대인 만큼 일단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뷰상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뷰로 이렇게 딱 넓게 만약에 양평군의 계곡면 이렇게 치면 뷰로 얼핏 보면은 거기에 축사가 많다, 논이 많다 이런 구조가 보여요. 뷰로도 충분히.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축사가 있거나 아무데 벼농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대규모화돼 있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거나 하는 지역들은 일단은 재래종 씨앗이 많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또 운이 좋으면 시갑씨 할머니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고 또 하나는 가장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뭐, 아니면 아파트나 이렇게 주거단지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제하고 밭작물 단위가 많은 곳들 중심으로 해서 수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처 없이 걸어요, 이렇게. 근데 어르신들께 토종씨앗, 할머니 토종씨앗 아직도 하고 계세요라고 하면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토종씨앗이 있다고 하실까요? 네, 주로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토종씨앗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조선시대. 지금은 그런 거 없는 아주 옛날 석기시대 이렇게 아주 오래된 그런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측은 국산이면 다 토종이다. 그래서 내가 치는 게 토종이지. 이렇게 또 가름이 되는 경우 두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는 할머니 혹시 시집 오셔서부터 계속 씨앗을 받아서 심으시는 씨앗 있으세요? 혹은 사다 심는 씨앗 말고 할머님이 계속 씨앗 받아서 심는 씨앗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좀 더 가깝게. 그 할머니가 느낄 수 있는 감각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아니면 시집 오실 때 혹시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심어오신 씨앗이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선뜻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할머니들 만나 뵙고 이 질문을 하는 경우고,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계속 그냥, 내가 그냥 가서 내가 맨날 심는 거지. 그리고 뭐 옛날 씨앗은 아니야. 이렇게도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혹시 수집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수집되는 거가 무슨 작물일까요? 가장 많이 수집되는 거. 일단은 뭐, 상추. 아, 네, 상추도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잘 수집돼요. 아, 네, 콩.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호박. 그래. 아, 되게 능률들이 좋으시네요. 일단은 콩이에요, 콩. 콩과 들깨. 요거는, 요거 왼손에, 이 왼손에 있는 게 무슨 콩일까요? 이건 콩은 아닌데.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하죠. 이런 거 넘길게요. 왼쪽은 녹두고요. 오른쪽은 재팥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신기했던 작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팥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편견을 깨주는 게 팥과 녹두였거든요. 왜냐면 팥은 저는 빨간 팥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색깔의 재팥이라는 것이 있고 개구리 모양의 개구리팥이 있고 청팥이 있고 흰팥이 있고 팥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때껏 빨간 팥밖에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놀라운 작물이었고, 또 녹두 또한 이 초록색이 아니고 노란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다채로운 작물들이 있는데, 진짜 20, 30평생을 살면서 이걸 몰랐구나 해서 좀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씨앗을 수집할 때, 그, 텃밭이 있죠. 할머니들. 그 집이 있고 마을에 시골엔 텃밭들이 있고 또 이제 집 담장 넘어서 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없으면 집을 다 모든 집을 문을 두들긴다기보다는 집에 밖에 뭐가 걸어져 있는지를 봐요. 아니면 작물을 보거나. 그러면 작물만 봐도 이게 토종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님을 찾아뵙고 씨앗을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담장 너머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수술을 한 대목씩 걸어 놓으세요. 한두 대목씩. 그러면 이분들 씨앗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는. 먹을 거를 굳이 왜 걸어놓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가지 2개 정도만 했어도 사실상 진짜 한 50평은 심거든요. 이런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으신다는 거. 수집을, 저는 첫 수집을 2017년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그 전에 2008년에 시작하셨던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수집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수집하셨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최근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되게 10년 만에 수집하는데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새 집 걸로 한 집에는 씨앗 하나는 갖고 계셨대요. 그때는. 새 집에는 네 집 걸러서는. 그래도 들게 하나라도. 근데 이제는 마을에 씨앗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저희는 허탕 쳤다고 하는데 씨앗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있어도 한 마을에 한두 분? 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 분 정도가 정말 이렇게 씨갑씨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마을의 씨앗을 계속 이어가시거나. 근데 사실상 그분들이 계셔도 그분들을 이어서 농사 지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안 계신다고 하면 이제 그 마을에서도 이제 그 씨앗은 이제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급박하게 이런 옛날 씨앗들은 지역 마을에서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씨앗을 가장 또 많이 보관하시는 곳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문지. 신문지는 참 요긴한 듯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정말 정말 씨앗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약봉투예요. 할머니들한테 필수템이죠. 근데 참 요런 봉투 하나, 뭐 하나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안 버리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재밌죠. 무씨인데 청가씨라고 써 있고. 요 배추 씨앗인데 가지 씨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씨앗 봉투, 이 씨앗 파는 종자상에서 파는 이 씨앗 봉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러면 안에 코팅이 정말 씨앗을 위한 보관 용기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